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얘기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조 바이든 네. 대통령에 대해서 슬리피 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졸린 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공개 행사 중에 본인이 조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사실 그 6일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비만약 가격 인하 발표가 있었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비만 약을 가격을 인하해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겠다라는 건데 이 발표 행사 도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20분 정도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봐도 그렇게 보이네요. 눈을 네. 깜빡깜빡 하시는 모습이. 네, 뭐 관자놀이에 네. 손을 대거나 아니면 의자에 기댄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 등 졸음을 쫓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요. 이내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 측이 이게 약간 언론을 통해서 약간 조롱처럼 이제 보도가 되니까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 내내 발언을 했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답을 했다. 그가 졸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네. 앞서서 전 바이든 대통령을 슬리피조라고 해서 좀 놀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메랑이 정확하게 본인한테 돌아온 겁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이 사진이랑 영상을 그렇게 또 퍼날랐다고 하면 네, 해요. 이게 저기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고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고령 취임 시점으로 네네, 봤을 땐 그렇더라고요. 79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이로 봤을 때 사실 최근에 에이펙까지 왔고 얼마나 많은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렇게 좋을 수 있다라고 그냥 차라리 그냥 좀 피곤했다 이렇게 빨리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본인이 먼저 예전에 공세를 했던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잘 됐다 이거 딱 찍어서 지금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정치적 조롱이나 공세로 이어나가는 좋은 소재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졸음과의 사투를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 사실은 새벽형 인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앞서 다카이시 총리도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얘도 새벽형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새벽형 리더들이 많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 CEO죠. 팀 쿡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서요. 직원들에게 보낼 메일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슈퍼스타 됐죠. 엔비디아 젠슨 왕. 네. 새벽 5시에 눈을 떠가지고요. 1시간 동안 독서를 한다라고 합니다. 출근도 전에 내 하루가 성공한 기분이 든다. 약간 이런 기분 때문에 아마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루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요. 이게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미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트윗을 그렇게 날립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장이 마감한 뒤거든요. 그거 체크하느라고 지금 바쁜 게 기자들 일상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 마오쩌둥 역시나 이거 저는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네. 새벽 1시에도 회의를 소집한대요. 아고. 이건 새벽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올빼미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하루 24시간 대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를 겪은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새벽 시찰이 잦은데요. 그때마다 사진 속에 보고하고 지시받는 간부들이 가득한데 사실 이렇게 상사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성이 자자하다라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근데 또 수면 시간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잠을 좀 많이 자는 CEO들도 있다고 해요. 또 눈길을 네, 끄는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프 베이조스 굉장히 아마존 창업자인데 굉장히 자기는 푹 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8시간 푹 자지 않으면 자기는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고요. 네. 빌 게이츠 7시간 푹 잔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여기 빌 게이츠는 그 생각 주간이라고 해서 2주간 아예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나 그런 네. 가을쯤에 2주간 아예 생각 주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워런 버핏 8시간 이상 잡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이제 이게 수면이 굉장히 짧고 길고에 따라서 경영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요즘 좀 피곤할 만한 것이 참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내부적으로도 좀 많은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40일 넘게니까 최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최악의 추수감사절 앞둔 이런 상황이다 하면서 비난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약간 민주당도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뭔가 나온 건 아닌데요.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요. 1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합의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네. 1월 말까지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지출안이 상원을 통과할 궤도에 올랐다라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통과를 하려면요, 상원에 통과를 하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공화당이 53석 있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7표의 찬성표가 민주당 쪽에서 나오면 법안이 통과되는데 지금 현재 8명 정도가 찬성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기준을 넘어서요, 총 61표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 코스피 증시도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 현재 10만 6천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셔트다운 종료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하늘길도 다 막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약간 그렇죠. 포화를 받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그래도 영향이 예, 있었나 그렇죠. 보죠. 이게 특히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우리로 치자면 뭐 추석? 이거보다도 더 더 오히려 크죠. 민족 미국에선. 최대 명절이라고 네.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늘길도 막히고 추수감사절에 돈 좀 써야 되는데 돈 나올 구석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서민의 생활이 막막해진 지경에 왔습니다. 때문에 민주당도 움직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완전한 예산은 아니고요. 일단 급한 불은 끄자. 그래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관세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가지고 지금 심리 중인데요. 곧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들린 얘기는 관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배당금을 주겠다. 최소 2,000달러.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지금 1인당 2,000달러를 주겠다 이 말이죠. 고소득자를 제외한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00달러를 준다는 게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인데 네.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인데 이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론전은 이런 겁니다. 그럼 또 누군가를 그 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악이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기득권, 대법원 이런 쪽이라고 아예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제 이 관세로 돈을 벌어서 국민 1인당 2,000달러를 주겠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기득권에서 계속 막으니까 어쩌겠냐. 나는 이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셔라.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건 관세 때문이다. 그러면서 2,000달러.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 어떻게 지금 될까요? 대법원의 판결. 이게 돈을 직접적으로 국민한테 뿌린 거 코로나 때 이제 전 바이든 정부 때 이제 뿌린 거 말고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자면 그 이른바 트럼프가 좀 급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거 관세 관련된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판결이 나온 건 아마 내년 초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첫 번째 구두 변론 심리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보수 성향의 판사들, 이른바 트럼프 쪽 인사라고 보는 사람들까지 야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세금은 의회에 있다. 세금에 대한 권한 의회에 있다라는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트럼프가 여론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2,000달러를 뿌리겠다라고 한 네. 겁니다. 이게 지금 관세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이 야 그거 불법이야 돌려줘라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미 국민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우리가 돈이 어디서 나서 돌려주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2,000달러를 배포하겠다라고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관세 협정 팩트시트 아직 안 나왔고요. 네, 문서가 맞아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미국 대법원 어떻게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나요? 이게 이게 지금-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법원의 결정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불법이다라고 판결될 확률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법이다라고 판결해서 그러면 과거에 냈던 것까지 소급해줘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아, 근데 만약 소급까지 나오면 굉장히 큰 혼란이 벌어질 거고요. 만약에 불법이다라고 판결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이 낮아지는데 굳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팩트시트에다가 투자에 대한 대가로 관세를 낮춰줄게라고 명시가 되진 않았거든요. 뭐 아직 안 나왔지만. 그렇죠.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대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오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시장에는 대혼란이 예상됐다.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팩트시트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여기랑 좀 연관이 있는가요? 뭐 얘기가 들리는 게 있나요? 당연하죠. 여기에 팩트시트를 사실상 넣을 수 없는 게 이제 대법원은 이제 법적인 논리를 다루는 곳이고 그 트럼프 행정부는 말 그대로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법적으로 이 공약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법률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특정 단서를 달았던 것이 이제 법리적 해석에서 만약에 불법으로 정리가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극심한 타격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관세 협정 자체가 그러면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되는 정말 극심한 대혼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대법원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그 무역과 관련돼 있는 상대국들이 모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우리나라 관세 협정 마무리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고란, 박수호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